이번 주에 이제 양재츠 중국 정치국원이 한중 관계 재확인을 위해서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얘기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들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은 대표적인 중국 통으로 꼽히는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재츠 이제 방한 일정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새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미중 무역협상 회의를 이제 연기한다라고 밝혔는데 그의 의도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분 나쁘죠. 원래 15일 날 지난 15일 날 이제 1단계 이제 점검 회의 그죠? 협상했던 회의를 했는데 중국이 뭐 베이다이허 회의로 인해서 연기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일단 그것도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지금 양국이 지금 건너오지를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오늘 속보가 떴지만 나름 예견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보면 이제 뭐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부르고 뭐 시진핑 주석이라 안 하잖아요. 근데 시진핑 총석이라고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갈수록 점점 지금 대선이 가까우는데 지금 지지율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조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조금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의 뭐 대선 전략용 카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나섰는데 오늘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며 이제 회담을 연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부분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 제품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판벨트,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중국의 수입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지 안 하겠다는 개념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기적으로 보고 잠시 지금 상태에 약간 좀 보류를 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중국을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첨언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양재추 중국 정치국원의 이 방한을 앞두고 저희가 또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그러면 그는 어떤 인물인지 인물에 먼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세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릴게요. 네, 양재츠의 방한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방한하는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재츠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입니다. 이 양재츠의 방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양재츠는 중국 외교가의 사령탑, 외교가를 지휘하는 수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중국이 당면한 외교 현안을 총괄하는 고위급 관료인데요. 그의 행보는 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가문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양재츠를 타이거 양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양재츠 출생 연도가 호랑이 해이기도 하고 이름 한자 안에 이 호랑이 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인연이 양재츠가 중위 중국 대사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2001년에 미중 수교 이후로 최연소 주미대사로 발탁된 이력이 있고요. 이 주미 주등대사를 비롯해서 주로 대미 외교를 담당해온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도 꼽히는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외교가의 최고 사령자인 양재츠가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서 지난 2018년 3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했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을 했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사안을 논의했었습니다. 또 2018년 7월에는 한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 남북 관계 그리고 한국과 중국 관계를 협의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후에 2년 만에 방한
방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목적과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문한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관측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번 양재츠 정치구간의 방한 목적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네. 한중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왕이 외교부장이 있는데 왜 양재츠를 보냈냐? 지금 정치국 그 위원이라는 게 어떻게 핵심 권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총서기가 한 명이 있고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바로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 25명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교부장 안 보내고 이 핵심 권력 25명 중에 한 명인 그가 왜 오느냐?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 주석에게 의중을 전달할 특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소개도 나왔다시피 이게 2년 전에도 비공개로 방문을 했고 그때도 현안 논의를 했는데 대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도 안 나왔어요. 추측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 메시지는 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길게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오고 그냥 1박 2일로 가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정치 외교적인 목적을 일단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새 안보 라인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든 박지훈 국가정보원장 이들과 이제 만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남북 미중 이런 협력을 해서 북한 문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의 역할론을 더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론을 강조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한국과 일본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한국한테 한미 미사일가 이제 이 지침 개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괌에서 지금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800km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한 1000km 정도 좀 하는데 거기서 멀어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 중국 견제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일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는 문제가 또 우리가 걱정하는 제2의 사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 문제 있으니까 코로나 부분에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미국 통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분의 의미가 또 하나가 미국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대화 속에서 분명히 은근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래서 뭐 시주석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시주석 방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언급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이 시주석이 잠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주석이 왔을 때는 직접적인 미중 간의 이슈는 저는 던지지 않을 거라 보고 이번에 양재츠 위원이 왔을 때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주도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걱정스럽다 우려를 표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중일 FTA 같은 경우도 지금 멈춰져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게 좀 가속화시키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도 뉴딜 정책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뉴딜 정책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해서 상호 협력을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자라는 식의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아마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뭐 방한 얘기가 이번에 의논이 될 텐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전 방송에서 올해가 한중수교 28주년인데 8월 28일 말에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또 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8월 말이 이제 힘든 부분에 대한 빠르면 지금 저는 9월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10월 달에 이제 19기 오중전회가 열리는데 이때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중국이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초안을 만듭니다. 이걸 하는데 그 전에 왔다 가야 되는 그림상. 다음에 11월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있는데 이게 조금 근데 또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10월 중순이나 11월 초 가능성. 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G7에 한국을 좀 초대했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G7이 미 대선 이후로 지금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일단 G7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G7 정상회의 한국이 참석하기 전에
먼저 나랑 만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희망할 겁니다. 네. 대충 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좀 좁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방한이 성사될 경우 코로나19 이후로 한중 고위급 간의 첫 대면 외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크죠. 네. 일단은 여러 전문가분들 혹은 뭐 여론에서 뭐 양날의 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6년 만의 방안이고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대면 정상회담일 때 의미는 크다. 근데 이게 시 주석의 방안은 결국은 일단은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뭐 조금 긴장된 한중 관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하나의 본격적인 계기가 될 거고, 사실 올해 초부터 시 주석 방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중국 지방 정부들이 움직이기 감이 왔거든요. 매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기업들은 바로 피부로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사드 갈등, 걱정은 많이 해요. 사드 갈등 해서 완전히 분수령으로 될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연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시장이나 여러 가지 한중 간의 협력 부분들이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왔을 때, 그러니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중 관계, 또 전략적 동반 관계, 또 외교적인 이 관계 설정에서 좀 더 격상하는 또 검토가 있을 것 같고, 직접적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뭐 미중 간 이슈에서 우군 확보 요청이 숨어 있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메시지가 그냥 온다는 그 자체가 이제 메시지로 그냥 전달되는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과 중국 이 양국 간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또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번에 방문 자체가 저는 뭐 호재냐 악재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호재로 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번에 왔다고 해서 미국이 막 인상을 쓰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중 관계는 이미 함께 온 부분들이고,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서 지금 미중 간의 이슈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번에 뭐 사드 문제도 있지만 결국 뭐 남북 문제 경색되는 부분에서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일 사거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길림에서 장춘에 지금 설립된 한중 국채협력 지원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 기업들 투자 유치 이런 부분도 더 많이 강조하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아쉬운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